네, 오늘은 정말 추워요. 꽃샘추위, 그저께부터 시작됐던 엄청난 꽃샘추위를 녹이는 의미로 우리 다 같이 시민 여러분들께 반갑게 인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15년 3월 11일 광화문에서 장애등급제 고양이 문제 폐지를 위한 농성한 지 933일 되는 날입니다. 꽃샘추위에 내복을 집어넣을 수 없었던 한 주, 여러분 감기 안 걸리시고 건강히 잘 지내시고 계셨죠? 네, 감기 걸리신 분 계세요? 네, 한 분 계시네요. 네, 양호합니다. 네, 양호한 편이고요. 어제에 비해서 조금은 이제 사그라든 듯 싶지만 오늘도 여전히 추위가 매섭습니다. 그럼에도 매주 수요일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광화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 광화문에 와라. 꽃을 샘하는, 꽃을 막 시기하는 추위 따위를 함께 날려버리고 봄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시작하기 전부터 한 2시간 전부터 저 뒤에서 이제 기다리고 계신 분들까지 해가지고 방송이 언제 시작하냐고 묻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끝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계속 오고 계시고 한 300, 400여 분 정도 되는 이제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지난주 라디오는 이제 그 3월 우리가 되게 추웠지만 어쨌든 3월 개강맞이 특집으로 노들 장애인 야학에서 오신 학생분들을 모셔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여전히 저희는 개강 특집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신 분들이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오늘 개강 특집의 주인공은 어디죠? 홈리스 행동? 정확하게는 홈리스 야학이죠, 그죠? 맞습니다. 네, 3월달 하면 생각나는 개강 이런 얘기도 우리 했었는데 지난번에 노들 장애인 야학의 개강 특집 방송에 이어서 오늘은 장애등급제 고양이 문제 폐지 공동행동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 단위죠. 홈리스 행동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홈리스 야학의 개강 특집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셔야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 아름아름 좀 들어는 봤을 것 같은데요. 그냥 거리에 계신 혹은 쪽방이나 고시원 등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계신 분들이 학습하기 위한 공간이다라는 정도로 일단 홈리스 야학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홈리스 행동, 홈리스 야학이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 오늘 우리들과 그리고 함께하는 시민 여러분들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홈리스 행동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달짜 활동가님을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나와주십시오. 네. 제가 달짜 활동가님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름이 달짜가 맞으시죠, 그죠? 네, 황성철 활동가님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간단한 자기소개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홈리스 행동에서 상근 활동을 하고 있는 황성철 활동가입니다. 예. 애칭은 달짜고요. 홈리스 행동도 소개 바로 할게요. 홈리스 행동은 2001년에 노숙인 인권과 복지를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단체를 모태로 출범한 단체입니다. 노숙을 비롯한 극한의 이제 빈곤 상태에 처한 홈리스 대중 스스로 그들과 함께 권리를 찾는 행동을 실천하기 위해서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굵직한 사업으로는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 그리고 서울시 노숙인 정책 대응 활동,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홈리스 불법 유인하는 요양병원 대응 등을 해왔고요. 일상적으로는 이제 복지 수급권과 이제 명의도용 등에 대한 상담, 그리고 홈리스와 관련된 크고 작은 사건들을 이제 대응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이제 회원 조직이다 보니까요. 단체 운영은 이제 회원들의 회비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제가 여기 옆에 봤는데 이런 걸 준비해 오셨어요, 이런 거를. 근데 이런 걸 준비해 오신 분이 제가 광화문에 와라 하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오늘이 이제 우리가 22번째 방송인데 내용을 엄청 준비해 오셨어요. 자기소개, 좀 읽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홈리스 야학, 어떤 역사, 수업에 대해서 등등등등 진짜 엄청난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 와 직접 작성하신 거죠? 뒤에 또 있네요, 이것도? 이거 다른 방송이요? 다른 자료를 또 가져오신 거죠? 오늘 방송을 엄청 준비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준비하신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요? 제가 좀 이렇게 즉흥적인 얘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좀 준비되어야지만 오신 분들한테 미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
대부분 야학 학생이고 저희 야학 교사분들도 오셨는데 사실 이제 야학과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제대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드물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야학은 왜 활동을 하고 홈리스 행동은 어떻게 2015년에 활동할 건지 이런 얘기를 좀 더 잘 전달하고 싶어서 좀 문서로 끊어봤습니다. 와,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 정말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홈리스들의 어떤 그 인권 이런 것들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가 많지 않은 거죠. 거의 유일한 거 아닌가요? 유일하죠, 그죠? 유일한 단체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광화문의 와라에서 이제 홈리스 행동과 홈리스 야학의 활동들을 좀 더 이제 정말 잘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 준비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이어서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홈리스 행동에 대한 간단한 그 역사와 소개를 해 주셨는데, 오늘 어쨌든 개강 특집이니까 홈리스 야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홈리스 야학은 어떻게 생겨나게 됐고, 어떤 목적, 그리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 정도를 한번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 홈리스 야학은 홈리스 상태, 다르게 말하면 이제 노숙을 하시거나 쪽방 등 이제 주거 불안증에 처해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이제 배움터입니다. 홈리스 상태에 계신 이들이 교육 접근성이라든지 문화적 권리 충족 기회는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교육과 문화 모두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사실 구매력이 취약한 홈리스들은 사실 그 기회에서 배제되어 있죠. 우선 교육 부분에 있어서 뭐 노숙 생활을 하고 계신 이들의 평균 교육 연하는 9년 이하인 것으로 예전에 다시서기에서 조사했을 때 나타났는데요. 생애 주기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회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재교육 과정에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거나 또 직장을 구하는데도 걸림돌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글을 모르는 상태에서 영어 알파벳을 모르는 상태에서 컴퓨터를 배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문화적인 부분인데요. 홈리스 상태에 계신 분들은 일상에서 말 그대로 약간 텅 비어버리는 시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문화적 수단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요. 몇 년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홈리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취미나 여가 활동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수가 60%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싸고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알코올이죠, 알코올. 알코올을 이제 의존을 하게 되고, 그리고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고리를 찾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교류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야학은 이렇게 좀 교육과 문화적인 권리를 좀 실현하는 목적으로 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홈리스 상태에 있는 주거 불안 상태에 계신 분들이 이제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불안한 상황이고, 지금 이제 뭔가 교육을 한다는 건 사실 성인이 돼서는 다 이제 결국은 이게 서비스를 하는 페이를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건데, 구매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으로부터 많이 소외돼 있고, 예전에도 이제 조사하신 것처럼 어떤 평균적인 교육 연한들도 많이 낮고, 막 돈 주시면 안 돼요. 제 거예요. 큰 남자, 네네. 제 건데 드세요. 이런 상황들에서 이제 문화적으로도 되게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술을 가까이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뭔가 이제 배움터를 좀 만들게 되셨다라고 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예.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요. 사실 이제 2005년도부터 사실 이제 홈리스 야학의 모태가 되던 활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좀 긴데 매월 이제 진행을 했던 문화제 같은 건데요. 노숙인 문화권 증진을 위한 원래 문화 행동이라고 한 달에 한 번 이제 서울역, 영등포역, 영등포 공원 이런 주요 노숙하시는 분들이 많은 곳을 돌면서 영화도 보여주고 노래도 같이 하고, 그리고 퍼포먼스식의 이제 연극도 하고 문화 공연을 펼치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연자와 관객이라는 좀 이렇게 단방향적인 소통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월 1회는 이제 서로가 만나는데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2007년부터 이제 주말 배움터를 시작을 했습니다. 주 1회에 이제
배움터를 열어서 이제 야학하시는 학생분들을 만났는데요. 사실 그때 과목은 지금과 거의 유사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요리도 하고 뭐 만들기 교실도 있었고 한글, 영어, 뭐 영상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과정의 준비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야학을 진행했었는데 주말 배움터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공간적인 문제였어요. 저희가 뭐 중기자활센터에도 갔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안정적으로 주말 배움터를 열었던 것이 이제 노들 장애인 야학의 공간을 빌리면서 이제 아주 매주 1회씩 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2008년 초에 이제 서대문에 이제 공간을 마련하게 됐어요. 이제 반빈곤 단체 6단체들이 모여서 이제 아랫마을이라고 만들고 하고 그 공간에서 이제 8월달에 이제 첫 야학을 열게 된 거죠. 네, 첫 야학을 열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홈리스 야학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신 거는 이제 2008년부터인데 이제 그 이전부터 뭐 공연 문화 공간에서 뭐 또 문화적인 걸 하는 공간들 그리고 야학은 2010년 홈리스 야학이라는 이름이 2010년부터고 생각나요. 예전에 노들 야학에서 이제 주말마다 일요일날 가면은 되게 맛있는 거 막 해드시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죠? 맞아요. 막 맛있는 거 해드시고 컴퓨터도 배우시고 막 이런 것들 생각이 납니다. 이거 젤리 일단 좀 드세요. 이거 하나 더 나눠주시면 되는데 이 젤리가요. 저희 예전에 광화문 농성장에서 함께 실습해 주셨던 사회복지 실습생으로 계셨던 지경식 언니라고 있어요. 방송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젤리를 이제 왕창 또 후원해 주신 것 같으니까 편하게 드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짠인데 하나 드시면서 이게 문어네요, 문어. 홈리스 행동의 그 어떤 목적과 뭐 역사 등 얘기를 해주셨는데 궁금한 게 있는데 대충 이제 어떤 수업이 된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시긴 했었어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수업이 되고 있고 학생은 어떻게, 교사는 어떻게 모이게 되며 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우선 교사 모집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교사 모집은 뭐 주로 SNS, 이제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카카오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교사로 오시는 분들은 이제 지인들의 연대단체 활동가들이 소개를 해줘서 저희 홈리스 야학에 교사로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이제 벌써 2명의 신입교사가 이미 신청을 한 상태고요. 교사 자격 여건으로 항상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제가 잘하는 게 없어요 라고 하든지 뭐 저는 할 수 있는 게 부족해서 교사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저희 야학 공간이 서로가 배우는 공간이에요. 학생에게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게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얘기하는 뭐 컴퓨터 그리고 한글 뭐 영어 그리고 아주 되게 높은 단위의 학습을 요하는 게 아니라 뭐 기초적인 학문을 알려주는 곳인데요. 그래서 뭐 교사로 자격 신청을 하시는 요건으로는 사실 이제 우리 학생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같이 고민하고 대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뭐 신입교사들이 오면 사실 학생분들에 대한 이해도와 그 학생분들이 살아왔던 환경에 대한 이해 부분이 많이 떨어지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사 양성 과정으로 이제 홈리스들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그들이 뭐 사실 주요 노숙지, 쪽방 그리고 그들이 주로 삼는 생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현장 체험 이렇게 두 가지 파트를 나눠서 그런 교사 양성 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는 전부 몇 분 정도 되세요? 현재는 11분이 계십니다. 학생은 이제 아직 요번에 신규로 등록한 학생은 지금 한 8명 정도 계시고 저희가 한 30명 정도 안팎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은 규모가 아니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교사도 다 이제 거의 자원활동일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전부 다 자원활동이고, 그렇죠? 30여 명 정도 되는 학생분이 계시고 그러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지금은 미약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좀 그런 좀 수익 구조나 후원 구조를 만들어서 야학 스스로 이제 좀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이제 앞으로 고민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내년에 그 만약에 프로젝트 사업에 떨어지면 손가락 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재정적으로 이제 좀 독립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신다는 얘기였던 것 같고, 좀 궁금한 게 이제 학생 한 분 또 같이 모셔가지고 좀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는데, 좋죠? 네, 학생 한 분 좀 같이 모셔보면 좋겠는데, 누구 한 명 찍어주세요, 학생분 중에. 한 400명, 아니, 학생이 30명이라고 했구나. 30명 오셨는데. 네. 학생분들이 되게 네네. 부끄러워하세요? 부끄러워하시는데요. 네네. 지금 교사분이 두 분 나 계세요. 아. 일단 교사를 먼저 좀 모시고 와. 그러면 교사 한 분, 학생 한 분 같이 좀 모셔주세요. 제가 네, 네. 교사 한 분, 학생 한 분. 네. 교사는 누구? 가을님, 가을님, 네. 가을님 나와주시고, 네. 그리고 학생은 어떤 분? 다람쥐 형님, 도토리 형님. 아, 도토리가 아니라 다람쥐 형님. 네. 나와주십시오. 이렇게 땡겨가지고, 좀 의자 2개 들고 나오셔야 돼요, 의자를. 저희는 뭐 그냥 셀프로 들고 나오시면 됩니다. 홈리스 행동, 홈리스 양학의 그 어떤 그 취지와 방향, 역사와 운영, 뭐 수업 등등등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홈리스 양학에 대한 이제 소개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이렇게 다 모시게 된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여기서 이제 생활을 하시는 뭐 상관활동가, 그 학생, 교사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좀 궁금해요. 홈리스 양학만의 어떤 자랑, 혹은 뭐 어떤 재밌었던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먼저 끝에 계신 선생님이시죠?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홈리스 양에서 교사 같지는 않지만 아무튼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가을이라고 합니다. 가을님. 예, 예. 어떻게 하다가 홈리스 양의 교사로 활동하시게 되셨죠? 아, 저는 뭐 학교를 다니다가요. 워낙 이 홈리스 행동에 참 훌륭하신 활동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렇게 뭐 신문 기사나 뭐 관련 아티클들을 읽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홈리스 행동을 알게 됐습니다. 예예예. 예예. 친구시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여기 지인은 아니에요? 예, 만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 도토리 형님이라고 하세요. 이제 다람쥐라고 저들 좋아하니까. 이름들이 지금 이제 가을 다람쥐 이러신데, 그렇게 이름들 닉네임이라고 하는 걸 쓰는 거거든요. 네, 별칭을 쓰고 예, 있는 별칭을 쓰는 이유를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왜 별칭을 쓰고 있어요? 이름 부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친밀감 유대 그런 차원에서 별칭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별칭 뒤에는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다람쥐 씨 이렇게 나서. 저보다 좀 어린 그분들은 다른님, 다람쥐님. 예. 교사님들도 역시 존칭을 쓰는데 다른 다람쥐님. 나의 관계 없고 상관없이. 그 별칭에 이제 일자를 붙여가지고. 네. 일자님, 다람쥐님. 가짜 선생, 가짜 가을 선생. 교사님. 아, 그쵸. 가짜 교사. 선생님은 옛말에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란 말이 있었어요. 다행히 우리 교실의 구조가 네. 햇빛이 안 들어가니까 그림자 밟으면 별로 없는 것 그림자 같습니다. 밟을 일이 없네요, 그죠? 아, 다행입니다. 그 다람쥐님도 이제 홈리스 양에서 이제 배움을 하고 계신데, 오늘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거 배움을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각관이 너무 짧으니까 뭐 컴퓨터도 모르고 관심은 좀 있는데 영어도 뭐 알파벳도 잘 모르는 상태였고 살아가면서는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궁금한 점도 있었고 관심이 좀 많았죠. 그러다 홈리스 약이라는 곳을 알게 됐고 신청을 해서 지금은 뭐 알파벳 정도로 아반떼 정도는 뭐 읽을 수 있을 정도? 컴퓨터도 뭐 검색 정도는 많이 늘었죠. 가짜 선생이 컴퓨터를 주로 많이 맡고 계시고 하니까 저희 스승이죠. 아이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홈리스 야학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야학의 자랑거리도 좋고요. 혹은 정말 이 기가 막히게 뭐 재밌었던 혹은 감동적이었던 속상했던 뭐든 좋습니다. 그 에피소드를 이제 하나씩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억지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딱 떠오른 그거를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너무 끄덕끄덕 하셨으니까 우리 달짜님부터 한번 얘기 좀 들어볼게요. 저희가 2011년도 하반기죠. 8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그 한글 워드 프로세서 3급 자격증을 같이 공부를 했어요. 같이 공부를 하고 12월 말쯤에는 이제 필기 시험을 이제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이 다 붙었어요. 다 붙었는데
2012년도 1월부터 이게 통합이 됐어요. 한국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이 1, 2, 3급으로 나누던 게 1급으로 하나만 하도록 통합이 되면서 예, 아니죠. 그러니까 1급 실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았는데 저희가 이제 내부로 논의를 했죠. 우리가 3급 실기도 하기 힘든데 어떻게 1급 실기를 하느냐 이 내부 논의를 거쳐서 포기를 했었어요. 사실 그 난이도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아쉽기도 하고 시기적으로 되게 좀 시기적으로 운이 없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열심히 배우셔가지고 3급 필기를 다 합격하셨는데 네. 그 실기를 받는 자격증에 대한 걸 딴다는 그 성취감도 대단히 높고 그렇죠. 형님 카메라 가리고 계시는데 저는 상관없습니다. 여러 가지 좀 까만 게 등이에요. 형님들 하나님입니다. 등입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카메라 가리고 계시는데 괜찮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이거 싸우셨어야죠. 가서 지금 3급을 통합한 게 어딨냐라고 그러긴 좀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포기하게 된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좀 되게 좀 속상하네요. 저도 뭔가 학생분들이 그 당시 이제 시험 합격하셨던 분들이 좀 많이 속상해하셨을 것 같아요. 되게 아쉬워. 어쨌든 이게 그 국가기술 자격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면허증 다음으로 중요한 건데 그거 이제 정말 공부 열심히 했어요. 저희가 그 사실 영어 단어가 많이 나오고 대부분의 암기를 통해서 이제 필기 시험을 보는 거라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성취감도 대단했죠. 우리가 딱 붙었다 이게 화면에 합격이라고 딱 떴을 때 그 기분은 정말 말로 못하는데 예, 이게 2012년도 1월 딱 되니까 거기서 이제 발표를 딱 하더라고요. 자격증 통합됐다 그러면서 그 아쉽게 정말 여기 그때 포기했던 분이 한 분 와 계시네요. 자격증 포기한 당사자분. 이거 포기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한번 비춰주세요. 포기하는 거. 원래는 이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원래는 이분이 컴퓨터 활용 능력인가요? 한글 워드 프로세서 3급 자격증을 지금 소지하고 계셔야 되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국가 정책의 변화로 지금 자격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저희 광화문에 와라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자격을 이제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네,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또 다음 에피소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이번에 그 다람쥐님의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물론 즐겁고 좋은 일도 많았지만 가슴 아픈 일도 많았죠. 같이 공부하던 학우분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진짜 죽어도 취약하고 영양 상태도 안 좋아가지고 돌아가신 그분들을 생애를 볼 때는 참 남 일도 아니고 저한테도 다칠 수도 있고 그분들 장례 치를 때가 지금 가장 좀 슬픈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좋은 것보다는 그런 게 더 기억에 남는 것 같네요. 더 잘 말씀을 못 드리네요. 그걸 기억을 떠올리니까요.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그 주거 상태가 불안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좀 건강도 좀 많이 약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게 의료적인 서비스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잘 모르다가 이제 한 번씩 천막빌리로 뭐 하고 이럴 때마다 이제 알아요. 근데 좀 많이 못 가보고 있으면 죄송한 마음들이 항상 있는데 어쨌든 그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농성장이고 그런 투쟁이니만큼 우리가 홈리스 장애인 할 것 없이 뭔가 모두가 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그런 것들 위해서 열심히 투쟁해 주실 거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투쟁입니다. 예. 그 무거웠던 분위기를 투쟁으로 반전시켜 주시고 다시 열심히 투쟁하는 방향으로 이제 이번에는 우리 선생님, 가을 선생님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떤 이야기를 소개해 주실까? 저는 사실 홈리스 야학에서 교사를 하기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좀 짧은 기간이라서 뭐 그렇게 특별히 기억나는 그런 뭐 강렬한 거다 그런 건 사실 없는데요. 사실 저는 그냥 이렇게 지나다니는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6개월 전에 와서 이렇게 여기까지 제가 이 자리까지 앉게 됐는데 뭐랄까 저는 지금 이 자리가 되게 좋은 것 같네요. 왜냐면
저희 그냥 신입 야학교사들은 교사 활동 그냥 아랫말에서 하기가 바쁘거든요. 바쁘지만 뭐 아무튼 그거만 하는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래 죄송해요 반말해서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또 이렇게 뵙고 그러는 거 참 좋은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사실 제가 뭐 교사라고 하지만 뭐 그냥 한글 조금 알고 그냥 컴퓨터 조금 아는 거 저도 엑셀 몰라요. 엑셀 자격증 딸려다 포기했었거든요. 근데 워드도 없어요. 원래 3급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없어요. 근데 아무튼 예,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오히려 뭐 인생에서 보면 저는 완전 어린애죠. 여기 이제 나이 분들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더 오히려 배우는 게 많고요. 예,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주저하시는 어떤 예비 야학교사분들이 계시다면 좋은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나가시던 분에서 지금 머물러 계신 분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으신 우리 가을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광화문에 와라 함께 보고 계신 분들이랑 저 뒤에서 몇 분 손 드시네요. 홈리스야 교사 지원하려고 손 드신 거예요 지금? 아이고 감사합니다. 3분 정도 벌써 손 드셨는데 그 교사 활동 이렇게 열심히 하실 수 있게 있다 가다가 꼭 이렇게 잡아가시고요. 이렇게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홈리스 야학, 홈리스 주거가 불안한 상태에 있는 분들의 인권을 위한 활동을 하는 곳에서 함께 공부하는 곳입니다. 배워주고 또 배운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홈리스 야학의 교사로 활동을 하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고요. 무슨 특정이 있을까요? 홈리스 야학의 교사가 되면은 없는 것 같아요. 특정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함께 배워주고 배운다는 것이 이제 함께 한다는 게 큰 특전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제 곧 개강을 이번 주 토요일에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번 학기에 바라시는 점, 혹은 홈리스 야학이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혹은 내가 홈리스 야학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점들, 이렇게 다 각기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여기 광화문 공동행동과 함께하는 시민분들에게 옳은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서 얘기 좀 맞춰보는 걸로 할게요. 홍보 정도가 되겠죠? 다람쥐님부터 천천히 할까요? 네. 저는 뭐랄까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또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한데 대단히 안 평범하네.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요번에 왜 조연아 씨 그 사건을 보면서 댓글에 있는 게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이제 저도 이미 이제 한 인간으로서 이미 가치관이나 철학들이 다 이제 굳혀져 있죠. 사람은 쉽게 안 변하니까요. 근데 변해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는 이제 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변해야 된다는 게 이제 가은 선생님이 아니면은 뭐 홈리스 야학이 본인이 일단 많이 변해야 되겠다. 박수 한번 주세요. 다른 분이 이렇게 후보를 하기는 좀 너무 고심한 것 같고요. 야학을 통해서는 저희가 권리교실이라는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그 권리교실을 통해서 이제 많이 배웠던 게 인권, 여기도 저기 써있지만 고향 문제, 그런 문제를 많이 다뤄봤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배운 게 좀 많았죠. 저도 고향 문제에 속해 있거든요.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저런 문제가 폐기되지 안 되고 장애인 등급제 폐지, 인권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요. 그래서 인권 영화제 같은 것도 거의 안 빠지고 참석도 합니다. 그런 점을 더 좀 앞으로 많이 배워가지고 여러분한테도 좀 알리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투자할 생각입니다. 끝으로 달짜님. 뭐 저는 이제 야학의 포부라면 이제 뭐 수업으로 보면 저희가 이번에 엑셀 자격증반을 신설했어요. 이제 두 번째 자격증반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정식 명칭은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이라고 해서 1, 2, 3급이 이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 2급까지 있는데요.
2급을 저희가 이번에 학생분들을 모아서 시험을 볼 생각인데 그 과정 문제집을 사서 이렇게 보니까 과정이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저와 함께 학생분들과 함께 끝까지 필기와 실기를 다 치고 뭐 떨어지든 붙든 그때 그 감정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꼭 이번 학기에는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야학을 통해서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남는 것, 야학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곁에 남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 간 유대가 좀 강화돼서 일상적으로 교류하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망이 만들어지는 것이 야학으로 봤을 때 제일 좋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되게 재밌네요. 이번에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에 도전하는 반이 생겼는데 정부 정책위는 확인하신 거죠? 안 바뀌어요 이제? 네, 2급 하면 그냥 그대로 거죠? 이번에 2급 시험 필기 합격했는데 또 통합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컴퓨터반 개설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2급 자격증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장애 등급제 폐지에서 이제 급수가 웬 말이냐 이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이제 그것을 좀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얼마나 좀 아름다워요, 그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내가 노력해서 합격이라는 그 두 글자를 확인했을 때 그런 성취감들 진짜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뭐 모를 수도 있는 감정인데 이런 것들 계속해서 이제 그런 학습에 대한 어떤 목표들도 끊임없이 이어가시길 바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홈리스 야학 안에서 홈리스 행동 안에서 맺으시는 그런 관계들의 발전도 계속해서 좀 더 좋은 관계로 우리가 또 투쟁하는 현장에서 많이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세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이제 광화문 공동행동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매주 이렇게 농성장 지킴이 활동을 하잖아요. 선생님 의자 가져가셔야 돼요. 지금 강한 선생님. 네, 의자, 네.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농성 지킴이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홈리스 야학, 홈리스 행동 농지분들이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뭐 빵꾸 났을 때 한 번씩 이제 정말 급한 상황에 큰 도움들을 주세요. 그래서 몇 번 오셨죠, 그죠? 그래서 빵꾸 때우러 몇 번 오셨는데, 이렇게 야간에 갑자기 없다! 뭐 이럴 때든지 뭐 이번 주말에 없네! 이럴 때 큰 도움들을 좀 주고 계십니다. 많이 힘이 돼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 열심히 투쟁하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또 자연스럽게 농성장 지킴이 얘기가 나와서 오늘도 농성 지킴이 한 분을 좀 모시고 짧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데 지난번에 우리 인천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에 계신 조정일 님도 한번 출연을 해주셨고 은평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선희 님도 출연을 한번 해주셨고 막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 처음은 아니지만 농성 공동행동의 방송에 한 번도 안 나와보셨던 은평센터의 창홈에서 지금 생활하시는 한주희님 오늘 지킴이분 좀 앞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괜찮죠?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농성장 지킴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은평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체험홈에 지금 계신 분입니다. 네, 한주희님. 아이고, 제 이름을 얘기해버렸네. 다시 나와주세요. 네. 그럼 박수 다시 부탁드릴게요. 네,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주희입니다. 나이는 36이고요. 지금은 은평 자립생활센터에서 그냥 있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농성장 자주 오시죠? 여기. 여기 완전 오늘 처음 왔어요? 작년에 그럼 작년에 오고 이제 꽤 오랜만에 오늘 다시 오셨어요. 네. 농성장에 오실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 어땠어요? 오늘 농성장? 저희 다시 물어볼게요. 오늘 농성장에 오셔서 어떤 활동 하셨어요? 서명. 서명 받으라고 시민분들한테 이제 서명해 주세요. 네. 그렇게 막 얘기할 때 많이 해주셨어요? 그럼?
네, 말 좀 해주세요. 많이 해주셨어요? 얘기를 하시는 게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서명해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이 서명도 하고 여기 이렇게 대구실도 넣으시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하루 농성장에 있으면서 네, 어땠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네, 이렇게 좀 많이 힘도 좀 나고 그러셨어요? 네. 네, 좋습니다. 혹시 이제 그러면은 농성장에서 이제 오늘 하루 활동을 하시면서 좋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 자세하게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잖아요. 앞에서 네. 앞에 계신 친구분들이랑 저기 이제 지나가는 분들한테 나는 오늘 농성장에 있어서 이런 게 좋았어요라고 얘기 좀 한번 해줄 수 있어요? 농성장에 있으면 더 좋았고요. 다 좋았어요? 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잠시만요. 농성장에서 오늘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서명 받는 활동을 하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서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하루 이제 좀 많이 추웠죠, 그죠? 오늘 날씨 많이 추운데 이렇게 좀 서명들을 받으셨어요. 서명 받으시면서 이제 여기 계신 동지들께 그리고 시민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농성장에 있으니까 좋았다. 어떤 게 좋았어요? 정말 다 좋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농성장에 좀 와서 같이 하면 더 많이 힘이 나고 좋을 것 같은데, 그쵸? 네, 맞습니다. 한마디만 더 해주세요. 앞으로 이제 농성장 자주 오실 거죠? 더 자주 오실 거죠, 여기? 그죠? 자주 오실 거죠? 응원의 한마디 우리 함께 힘냅시다라는 얘기 한마디 좀 해주시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 아무 말이나 돼요. 아니면 혹시 이게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방송에 나가는 거니까 영상 편지 같은 거 있잖아요. 친구나 뭐 애인이나 아니면 뭐 가족이나 뭐 아는 분들에게 뭐 이를테면 누구야가 지금 이게 텔레비 나왔는데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은병사자 사무실 선임들 힘드시다고. 네, 이제 저 카메라 보고 얘기해주세요. 네. 은병사자 사무실 선임들 힘내시라고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좀 박수로 들어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들어오셔도 되고, 앉아계셔도 되고, 네, 박수 보내드릴게요, 예. 은평센터, 은평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체험홈에 계신데, 은평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 선생님분들 힘내시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은평센터 꼭 힘내시고요. 잠깐 중간에 광고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뭐 직접 하고 싶으시다는 건가 봐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모셔보죠. 홈리스 행동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림보님이 어떤 광고를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림보님을 큰 박수로 모셔서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와 광고 준비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소개받은 민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홈리스 양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은 저기 바리스타 교육을 2주 동안 받고 나서 광교 다리 밑에 갤러리아에서 지금 커피를 팔려고 있는데 영 일진이 안 좋아요. 계속 그 수익금은 백혈병 어린이라든가 저 어려운 사람들이 어린이에서 그 후원금 뭐야 어떻게 얘기해? 편하게 얘기했으면 예, 후원금으로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커피 한 잔에 2,000원이 너무 부담스럽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 오셔가지고 만 도움 주신다 생각하시고 좀 한 잔씩 팔아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약 나온 게 선도 다 할게요. 네, 들어가세요. 아메리카노가 2,000원이고요. 카페라떼가 2,500원. 그리고 카푸치노가 2,500원. 핫초코 2,500원. 에스프레소 2,000원. 그리고 퍼프멘트 자체가 있어요. 그거 2,000원이에요. 뭐가 2,000원이요? 퍼프멘트. 페퍼민트. 예. 근데 요즘에 저는 지나가다 보면은 막 1,500원짜리 커피도 있고 맥도날드 가면은 1,000원짜리 커피도 있고 이런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비싼 건 아니에요. 맛이 있어요?
드셔보세요 한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단 많이 사드셨으면 좋겠다는 광고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얘기 듣고 좀 재밌었던 게 가게가 지금 광교 다리 밑에 있다 그랬는데 가게가 어디예요? 광교 다리 밑에 있어요 정말? 광교 다리 밑에 갤러리라고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네, 다리 밑에. 별질인가라는 커피숍인데 밑작한 미니 커피숍이라니까. 광교 다리 밑에 있고 가게 이름이 정확하게 별일인가. 별일인가? 예. 별일인가라는 진짜 광교 다리 밑에 있는 카페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꼭 가도록 할게요. 2,000원 내고 맛있어야 돼요. 맛없으면 환불해드릴게요. 네. 우리 림본일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되게 재밌네요. 광교 다리 밑이라고 그래서 나는 광교 다리 밑에 뭐가 있는데 정말 다리 밑에 있는 가게인가 봐요. 저도 안 가봤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교가 그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쭉 올라오다 보면 있는 다리가 광교 맞죠? 맞죠? 그게 광교죠? 그래서 네, 거기 있다고 하니까요. 여기 그 종강역에서 이제 쭉 종강역 아니다. 종강역 그 위권 쪽에 있는 데서 맞죠? 이렇게 쭉 가면 이제 인권위 쪽으로 가다 보면 맞죠. 광교입니다. 하여튼 광고. 광고에서 광고를 했네요. 네. 언젠가 저희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그 광교에 이제 그 보도블럭들이 이제 돌멩이 이렇게 깔아놨잖아요. 그 사자석인 거라 그러는데 하여튼 그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인데 어디선가 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어쨌든 광교 다리 밑에 있는 별일인가 카페에서 커피를 사 드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2,000원 아메리카노 2,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다 같이 끝나고 광교 다리 밑에 커피 한잔 하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마치고요. 네, 지금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장애 등급제 고양이 무제 폐지 공동행동의 공식 라디오 광화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 광화문에 와라 22번째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수 치는 거예요, 이럴 때. 네. 다음 순서는 이제 그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항상 우리 공동행동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많은 일들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함께하고 있는가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코너죠. 차별철폐 좋아요! 다시 차별철폐 좋아요! 시간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 동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또 뭔가 재밌는 거를 기획하고 계시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네네. 차별철폐 좋아요 얘기해 주시면서 소식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거리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함께 가끔 얼굴 보던 홈리스 행동분들하고 또 이렇게 오늘 하루 채워가니까 너무 좋고요. 지난 일정과 이후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코너고요. 지난 일정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그 토요일날 전국 여성 노동자 대회가 시청광장에서 열렸죠. 그래서 여기 또 부분상으로 시청에서 농성했던 무지개행동 농성팀이 상을 또 받았더라고요.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3월 8일 지난 일요일날 그 부산에서부터 쌍용자동차 노동자분들이 이제 자전거를 타고 전국 순회 투쟁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일요일날 드디어 쌍차 평택 공장 앞에 도착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김정욱 이창근 힘내라라는 이름으로 자전거를 타고 오셨고 저희 이제 이후 일정과도 같이 함께해서 이번 주 토요일날에 그 쌍차 314 희망운동이 평택 쌍용차 공장 앞에서 오후 3시부터 열린다고 하고요. 저희 공동행동이 함께 가서 그날 그 떡매나 이런 걸 다 빌렸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 찹쌀을 따뜻하게 쫄깃쫄깃하게 준비해 와서 같이 이제 망치로 막 턱을 더 쫄깃쫄깃하게 하고 콩고물도 묻히고 그래서 인절미도 만들어서 나눠 먹고 하려고 해요. 정말 떡을 만들어서 네네 그쵸. 왜 해요? 그 쫄깃쫄깃한 우리의 연대도 보여주고 떡소리 나는 그리고 정리해고 분쇄의 떡 뭐 등등등의 좀 이야기도 전하려고 하고요. 그날 바로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있었던 월성 1호기 멈춰라 이야기를 신촌 차 없는 거리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정말로 네, 안녕하세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광화문역에서 함께 오시는 분 계십니다. 네, 많이 시끄러워서 좀 민원이 좀 들어왔는데 곧 천천히 조용히 하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우리 안전한 그 지하철 관리를 위해서 애써주신 선생님, 인사 한번 하고 가시죠. 그냥 가세요. 가셨습니다. 네, 하여튼 뭐 가셨네요. 뭐 좀 삐져서 오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조용히 작게 얘기하면 작게 적자 이렇게 얘기를 다 들으세요. 네, 이제 곧 마칠 거니까 마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래서 3월 14일 토요일 날
평택 쌍용차 공장 앞에서 떡을 치면서 네. 쫄깃쫄깃한 연대, 네, 함께 투쟁의 떡! 뭐 이런 그런 그런 의미의 어떤 떡을 치는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홈리스 행동분들, 홈리스 학분들, 많은 공동행동 단위들과 시민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실 거죠, 그죠? 네, 좋습니다. 네, 좋은 소식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진행하는 광화문 공동행동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차별철폐 좋아하면서 드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철폐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와, 오늘 방송이 너무 열기가 뜨거워서 잘 안 오세요. 원래 잘 안 오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또 광화문역에서 오늘 방송에 좀 협찬을 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음번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좀 출연을 요청을 드려서 많이 어려워하세요.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제 오랜 시간 있으면서 좀 많이 시끄럽기도 하고 민원도 들어오고 많이 응원도 해주시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인 방송으로 광화문 역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제 본의 아니게 좀 민폐가 되는 점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있고 하지만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언제나 감사드리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네네. 네네, 좋습니다. 광교 다리 밑에 가서 꼭 카페라떼 한잔 하면서 같이 좀 얘기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도 빨리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서 이곳 농성장을 정리하고 이 농성장에서 다른 어떤 좋은 활동들, 좋은 공간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광화문의 와라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추위가 이렇게 매서운 걸 보니 금방 봄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혹시 노래 할래요? 하나 할래요? 넘어갈까요? 오케이. 오늘은 그럼 정리하는 걸로. 네, 이렇게 노래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 제가 빼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날씨가 이렇게 많이 추워진 거는 이제 사실 곧 따뜻해질 일만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이제 오늘보다 내일 더 추워진다고 하면 이상한 거니까 앞으로는 점점 더 따뜻해질 거예요. 그죠? 앞으로 올 봄을 생각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게 굴뚝에서 이제 아까 평택 굴뚝에 두 분이 계시다가 한 분이 오늘 이제 다른 이제 소명을 가지고 또 다른 투쟁을 가지고 내려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이제 천막을 치고 혹은 이렇게 농성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디 올라가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겨울을 보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있는 분들도 있고 많은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목소리로 몸짓으로 이렇게 막 나오기도 하는데요. 올해 봄은 좀 작년과는 좀 더 다르게 더한 좀 따스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뇌티희라는 분이 계세요. 아세요? 혹시 뇌티희? 뇌티희. 잘 모르시죠? 뇌티희. 네, 뭐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하신 얘기라고 하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에 태양이 빛나면 곡물의 씨앗은 싹트지 않고 있을 수 없다. 참된 사랑은 세상이 차더라도 꽃이 핀다 라는 말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봄에 태양이 빛나면 곡물의 씨앗은 싹트지 않고 있을 수가 없다. 참된 사랑은 세상이 차더라도 꽃이 핀다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뇌티희라는 분이 하신 얘기라고 합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봄! 아니 그 언제든 태양이 빛나던 그렇지 않던 처벌받고 소외된 이들은 밖으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주장은 세상에 치이더라도 반드시 피어오를 것입니다 라는 문구를 인용 수정해보면서 오늘 홈리스 양학 그리고 은평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장애권익문제연구소 그리고 광화문역 그리고 함께 협찬해주신 지경숙님 그리고 광교 다리 밑에서 있는 우리 카페 이름 뭐였죠? 별일 아냐? 별일 아냐? 맞지? 별일인가와 함께 했던 장애등급제 부양무제폐지 공동행동의 공식 라디오 광화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 광화문에 와라 22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일찍 오시지 그랬어요. 같이 보시면 좋았는데. 네.